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단독주택인데요. 대구광역시에 있는 주택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좀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구가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양을 해서 입주하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물량도 많고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프리미엄은 붙어 있는데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심지어 뭐 마이너스 P도 있고요.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그 대구 시장이 뭐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가 있는데 대구 종상향 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토지 이용 계획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각각의 토지에 그냥 말 그대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토지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보통 많이 짓죠. 3종이라고 하면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시설, 뭐 일반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토지의 가격이 있죠. 왜냐하면 뭐 상업지라고 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아요. 활용도가 높으면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1종 일반 주거지역, 뭐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거 관련해서 종상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종상향을 발표를 한 그 구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대구 종상향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죠. 대구시 만촌동 뭐 단독주택지 종상향 허용, 권영진 뭐 대구시장, 대구 삼선시장의 탄생은 대구 발전의 원동력이다. 50년 동안 묶여있던 대구의 단독주택지 6.1제곱킬로미터 종상향을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블로그에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다 지금 이거 블로그잖아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상향이라고 발표가 나왔고 이분이 좀 깔끔하게 잘 설명을 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최근에 발표가 됐어요. 12월 23일 날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종상향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70년대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조성이 되었던 게 이제 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개예요.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죠, 그림이. 근데 이렇게 해도 잘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지금 대구를 관통하는 달구벌대로라는 도로고 지하철 2호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로 따져보면은 2호선이 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동대구역이고요. 여기가 서대구 KTX 역사가 원래는 12월 달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좀 지연이 돼서 내년 2월 달인가에 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대구광역시청인데 이게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이쪽으로 옮기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옮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구의 대구 수성구인데 여기가 범어동 만촌동 지역이고 여기는 지금 수성구의 두산동 상동에 엮여 있고 두산동 상동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는 송현동 송현대명지구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획을 지어놨죠. 여기가 토지이용 계획서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볼 테지만 뭐 종상향이 된다고 하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엔 뭐 2종이든 뭐 그 이상이든 여러 가지 이제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내용들이 있죠.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종상향이 가능하지만 뭐 그렇지만 뭐 주택 경기를 과열시키지는 않겠다 이야기를 나왔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뭐 다 설명은 안 하고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종상향을 해서 이런 식으로 토지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블로그에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갈 길이 멀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여기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뭐 또 이야기가 있겠죠.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이거를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단기로 이거를 해서 뭐 돈을 벌겠다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직접 살면서 추후에 뭐 개발이 되면은 시세 차익도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종상향 발표를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뚝딱뚝딱 해가지고 바로바로 뭐가 진행이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좀 길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물건인데 많이 보죠. 오늘만 해도 73분이 보셨네요. 202 하나타경 1384고요. 두산동에 있습니다. 주택이고 토지는 6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54평 일괄 매각이고 감정가가 3억 거의 한 4억 정도 됐어요. 지금 1차고 1차에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정도 됐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종일반 주거지역이죠. 하지만 동네가 나쁜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토지 감정가만 3억 6,200이니까 지금 전체 감정가에서 대부분을 이 토지가 차지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이니까 1층, 2층 해서 간편금액이 3,400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보니까 창고가 있는 것 같은데 창고도 매각에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매각이고 보시면 이제 수성 대우 트럼프 월드 남서쪽에 있다. 그리고 뭐 형성이 되었고 차량 접근, 뭐 대중교통 무난하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좋겠죠. 뭐 임차인이 있으면 뭐 내보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근저당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돼서 이 아래 소멸이니까 뭐 분석할 건 없어요. 임차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자가 있으니까 최근에 조사를 했네요. 이거 지난주에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됐고 접근성이 좋다. 근데 30년 이상이 되었다. 건물 전체가 노후가 됐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시세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접근성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나왔어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토지이용계획서 보면은 일종일반 주거지역 맞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 가격이 그러니까 토지 가격도 가격이겠지만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조사관이 20일날 조사를 했고 이게 발표가 12월 23일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뜨거운 거죠. 엄청나네요. 엄청나. 50이면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얼마에 낙찰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됐고 사진 여기 뭐 아파트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대우 레이크 프루지오 아파트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사진 여기가 창고 같네요. 창고 여기가 다 포함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독주택 1층 2층 이것도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제 집인데 같이 일괄이다. 전자지적도에서도 이제 일종일반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아까 다 포함이 돼 있었죠. 여기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요. 내년 8월에 입주인데 여기가 이렇게 있다. 레이크 프루지오가 들어서고 있고 트럼프 월드 아파트가 있고 호반서밋 아파트가 있고 이건 오피스텔 같고 여기 또 아파트가 있고 다 주상복합이에요. 여기는 왜냐면 여기가 상업지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그림이 이렇게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였나 이쪽이었나 일단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도 한번 살펴보면 15년 3월 30일인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의미는 없어요. 이게 다 가족이니까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일괄 매각이고 현황조사서에서도 채무자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고 임차인은 다 나와 있는 사람은 가족이다. 건물 등기 이거 크게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맨 아래만 보면
이분이 소유하고 있고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요. 같이 열람내역서 돌아가셨고 이분이 소유자금 채무자 살고 있고 이분이 가족 살고 있고 예상배당표 인수금액 없죠. 그리고 대출도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하지만 이 금액으로 낙찰되진 않을 거다. 만약 예를 4, 5천 대출이 많지 않아요. 어디서 진행을 했는지 여기 201 타경 1384 이분이 임의 경매를 신청했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채권액도 크지도 않고 지금 이 김현정 이분이 경매 신청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갚아버리면 경매 진행이 취하돼 버리는 거거든요. 취하가 돼버리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취하됐었잖아요. 과거에도 취하가 됐어요. 지금 이 금액으로 나왔었는데 한번 나왔었다가 취하가 됐어요. 이거는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김현정에서 같이 됐는데 이때도 취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취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근데 얼마 안 돼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나 보네요. 재간평을 안 하고. 근데 이것도 취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진행을 한 건데 취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물건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종상향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아마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동네 자체가 일단은 대구의 수성구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교육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동네죠. 근데 수성구에서도 약간 차이는 있어요. 어떤 동에 사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경향은 있죠. 그런데 지금 뭐 종상향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행 중으로 나오는데 전에도 한번 이렇게 취하가 됐었던 이력이 있어서 또 취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한번 관심 있게 또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조회 동향이 엄청납니다. 만약에 진행이 되면 얼마에 진행이 될지도 좀 궁금한데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